안녕하세요. 저는 케어포 전체 담당을 맡고 있는 이문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그 평가 업무의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 영상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주야간보 평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평가에 대해서 평가 고시를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건 뭐 고시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평가 대상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전년도까지 노인 장기, 잠시만요. 제가 잘못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게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 지정되는 설치된 장기 요양기관이거든요. 그럼 평가가 언제예요? 올해죠. 올해가 뭐예요? 2023년도면 어떻게 돼요? 2023년도 전년도까지 설치된 기간이 평가예요. 그럼 작년에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올해 평가를 안 받아요. 그리고 3년마다 바꾸고요.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요. 재가급여는 어떻게 해요?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서 받아요. 그럼 자, 보세요. 2020년도 제가 홀수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2021년도에 하나씩 땡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설이 코로나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재가를 받고 2023년도에 제가 홀수를 받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 시설을 받고 그러면 2023년도에 제가 짝수를 받는 기간은 언제 또 받아요? 2026년도에 받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평가를 받는지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반 원칙이 뭐냐면요. 평가 개시 고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객관적인 방법이란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가자가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시고 평가 날에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평가자가 올 때, 공단에서 올 때 같은 지역의 담당자는 안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서 오죠. 그리고 또 뭐, 요번에 또 있잖아요.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기간에 평가를 제외한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돼요? 정기평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평가 개시 30일 것까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공고를 해요. 어디다가 공고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를 공고해요. 자, 작년에 12월 26일 날 공고가 됐죠. 평가 3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에. 그래서 공고가 됐고, 또 공고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평가가 공고되면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을 적용을 하죠. 신규라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적용을 합니다. 신규는 이거에 적용하고요. 평가 매뉴얼이 공고됐을 때 평가 매뉴얼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진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안 본다는 겁니다. 평가 대상, 과거는 어땠다는 거 안 보는 거. 아예 없어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없어진 건 없어요. 올해 2023년 평가에 없어진 건 없고요. 조금씩 바뀐 거는 있고요. 신규가 한 3가지 정도 생겼어요. 이 신규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시설급여 있죠. 시설급여에 생겼던 거예요. 노인인권보호라든가 직원권익 침해라든가 시설급여에 생겼어요. 이게 시설급여에 생기면은 또 주야간에 반영되고 주야간에 생기면 시설에 반영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예요? 요번에 매뉴얼이 공고되면서 상하반기를 안내를 하죠. 이거 상하반기 안내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받을지 모르고 맨날 받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상하반기라고 한 거는 뭐예요? 상반기는 랜덤으로 하죠. 그럼 운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운이 좋으면 1월 20, 언제부터 오죠? 2월, 1월 25일 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 운이 좋으면 1월 25일 날 평가받고 푹 쉴 수 있고요.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하반기 12월 달에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12월 달까지 어떻게 해요? 맨날 쪼이는 거예요. 평가 준비해라, 평가해라. 예, 그렇게 쪼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7일 전에 통보를 하죠. 상반기, 하반기 나오고 7일 전에 통보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 그 평가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다 A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B 정도만 받으면 돼요. 웬만큼 하면 B 정도만 받고요. 누군가가 엄청 쪼으면은 A 정도 받겠죠. 예. 근데 그거 고생이고요. 예, 한 B 정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평가에 제가 요령이 있어요.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만들 건 만들자. 점수 받을 거와 못 받을 게 있어요. 예,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은요. 그 장기 요양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매뉴얼과 평가 조사표가 있죠. 예.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공단 직원들이 와서 평가 조사표에 어떻게 체크를 해요. 그럼 평가 조사표에 체크를 한 게 뭐예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다, B다, C다, 80점이다, 90점이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평가 조사표에 우리가 체크, 자체 모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 평가 지표, 평가자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평가 지표, 매뉴얼 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자가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지 매뉴얼에 없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평가자들이 꼭 있어요. 매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니, 평가 매뉴얼이 있는데 평가 매뉴얼에 없는 걸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가 잘못된 거다. 그건 따져야 된다. 예, 근데 따지시나요? 안 따지시죠? 예, 근데 정확하게 따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평가자들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예, 많이 똑똑해지고요. 척하면 착이라 그럴까요? 평가자가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그 공단 직원이 평가를 하면은 1년에 뭐 한 3, 40, 2, 30군데 보겠죠. 매년 그 사람들을 봐요. 매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도 알고 되게 똑똑해졌어요. 예를 들면 케어포도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평가자들이 다 해요. 예, 그만큼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했고. 예, 왜냐면 평가자는 시설도 하고 주야간도 하고 다 하니까요. 예. 자,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있죠? 그러니까 평가자가 우리가 평가 날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올림픽 대회 나갈 때 4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뭐 피겨를 하는데 그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날 넘어지면 3년, 4년 동안이 어떻게 돼요? 노력했던 게 없어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3년, 4년 띵가띵가 하다가 그날만 잘한다. 예, 그날만 또 잘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날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록은 오랫동안 돼 있는 거라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그날만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또 면담이 있을 수 있고 관찰에 있을 수 있고 시연이 있어요. 이건 그날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잘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3, 4년 동안 기록을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꾸준히 기록을 하는데 노력 대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다 아시겠죠? 소속, 장기용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2명이 오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부 평가자 이렇게 해서 3명이 와요. 그래서 외부 평가자는 어떻게 해요? 관찰, 뭐 그렇게 하죠. 면담 위주로 하고 예. 그다음에 공단 직원은 어떻게 해요? 기록, 주로 기록을 보죠. 예, 기록을 봅니다. 기록도 언제를 봐요? 평가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록만 봐요. 내가 오전에 뭐 자료가 없어. 이거 자료 없네요. 그럼 오후에 갖다 주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든지. 예, 그렇게 하시고 기록을 보는 부분이 있고 현장을 보고 유서는 어떻게 돼요? 보호자 유서 만족도 조사를 해요. 예. 그리고 전사는 공단 자료를 합니다. 이 현장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기록도 준비할 수 있고 유선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보호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자가 이렇게 체크하죠. 예, 체크를 해요. 그럼 뭐예요? YN이에요. YN이라는 건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청평을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쓰면은 있다 없다에 됩니다. 자, 평가라는 거를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예요. 공단이 볼 때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향상에 기여할 법령이나 규정 등 장기 요양 기간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도 평가 매뉴얼대로 돼 있어요. 그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급자가 A라는 기관에 가든 B라를 가든 C라를 가든 어떻게 해요? 같은 수준의 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평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평가 매뉴얼대로 수급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고 급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다음에 직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을 평상시에 업무 매뉴얼로 보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 분장과 절차를 만들어서 케어포를 맞게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물론 평가 매뉴얼뿐만 아니라 고시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법령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직무교육할 때 얘기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장기 연기가 운영하는 사람은요, 법을 모르면 못 살아요. 법을 알아야 돼요. 왜? 있는 사람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만 없는 사람을 쪼일 때는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 빠질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고시 내용을 안 하시면 법을 아셔야 되고 고시에 대한 거 있잖아요. 평가 매뉴얼도 아셔야 돼요. 근데 평가 매뉴얼에 없는 거는 평가 Q&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가 업무에 맞게끔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고 평가 증명을 하시면 돼요. 기록하고 서류, 현장, 관찰 면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냐면 평가날에 평가날 어떻게 돼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날은 어떻게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누구는 앞에서 뭐 맡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다 해요. 공무원들 다 해요. 높은 사람 오면 미리 시연해요. 누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료는 어떻게 보관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점검하면요. 평가 매뉴얼이 12월 26일 날 공고됐고요. 평가 기간은 1월 25일부터 11월 30일이니까 운이 좋으면 1월 25일 날 평가받겠네요. 운이 나쁘면은 11월 30일 날 평가를 받고요. 평가 대상은 2021년 30일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지표 적용 기간은 어떻게 해요? 정확히 되면 직전 평가 다음 연도부터 평가이래요. 그러니까 직전 평가를 받으신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인데 보통 3년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4년마다 되는 거예요. 4년치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지표마다 일부 다르지만 뭐 상하 방향 말씀드렸고 포범 말씀드렸고 뭐 평가 사전 준비와 케어포에서 나오면 되고요. 전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케어포는 어떻게 해요? 평가자들이 다 알아요.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케어포에 대해서 잘 아시고요. 평가자들이 제가 그 평가 끝나면 문자가 오잖아요. 평가 잘 받았다고. 뭐 제 교육받고 잘 받았대요. 제 교육받고 잘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평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교육을 해줘서 잘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평가 매뉴얼대로 하면 누구나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평가 A 받은 사람들은 그냥 제 교육도 계속 듣고 평가 매뉴얼대로 준비했다.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요령은 있어요. 평가 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요령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평가 매뉴얼대로 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상하반기하고 요거는 다 이제 공고됐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5개 지표에서 48개 지표로 신설이 됐어요. 직원 권익보, 3점이네요. 그죠? 높은 거요. 감염병 관리 2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요거 4점이에요. 요렇게 4, 5, 6, 7, 8, 9점이나 생겼네요. 요거 중요한 거네요. 신설된 거는 무조건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신설됐고 또 바뀐 게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해서 급여 개시 1까지로 바뀌었죠. 뭐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주야간보호하면 주야간보호 종사자로 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일의 조건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2023년 이전까지 연일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연일에는 365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다. 이게 과거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작성했으면은 연일에 매년 해야 된다면 내년 365일이 지나고 플러스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2023년도는 어떻게? 회계년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제가 그러니까 오늘 1월 4일 날 오늘 받았어요. 그럼 내년 언제 받아요?
내년 1월 4일 끝나고 30일 안에 받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 30일 안에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게 바뀐 게 뭐예요? 예. 급여 제공 계획, 뭐, 거기 낙상위험평가 연일에 하는 거 있죠? 요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신설된 거 있죠? 신설된 건 언제요? 이걸부터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12월 26일 날 공고가 됐으니까 1월부터 해야 돼요. 1월부터 해야 되는데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제 말대로 하면 연일이죠. 그죠? 연일이라니까 2023년 12월에 해도 돼요. 근데 12월에 해도 되는데 평가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25일 날 평가자가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연일이니까 내가 12월 달에 해도 된다 그러면 평가자도 곤란하겠죠.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게 없어. 예. 그럼 점수를 못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1월 달에 하셔야지 1월 15일, 1월 25일? 예, 1월 25일 전에 하셔야 돼요. 물론 하반기에 있는 사람은 하반기에 하시면 돼요. 평가 전에는 신설된 지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자원봉사자는 뭐 그때죠. 뭐 이 평가 기간 낼 거야. 2000년 22월, 그러니까 20년 2월 이후로 저거 경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 기록이 없어도 통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가족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자 회의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불러서 하기 힘들 때는 현장에서 하기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 참석자 서명도 없지만 어떻게 온라인으로 했다는 건 뭐야? 이거 뭐예요? 카톡으로 불러서 회의할 수 있잖아요. 보호자 초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캡처한 게 있으면 돼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시설에서도 이제 점수 못 받은 것들이 뭐냐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실시 못해서 교육을 했대서 교육사진 넣은 게 있어요. 교육은 절대로 안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재난상황은 훈련이죠. 훈련 사진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덮고 뛰고, 업고 뛰고, 안고 뛰고, 네, 그런 사진이어야 돼요. 요거 훈련 코로나랑 상관없지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변경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인력 추가 배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가산 점수에서 비율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뭐가 있어? 가산 점수니까 수급자가 많은 곳이 유리했죠? 비율로 동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건강검진인데 이거 뭐 검진의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신규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예요? 신규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감염병이 있는지 결핵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뽑으라는 건데 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판정일을 보고 발행일자까지 해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때 뭐 정확하게 자료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기간이 5대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료를 마감한다. 이거는 뭐 여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혹시 중간 정산하신 분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에 있죠?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시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세 자금이라든가 그 사유에 해당된 것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중간 정산을 한 거는 뭐 14일에도 있죠. 자, 그다음에 신설된 게 있어요. 네. 직원 권익 보호네요. 이제 직원들의 권익을 많이 보호하자. 네, 종사자들의 그거죠. 자,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충 처리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네. 생각보다 비싸.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사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언제 있어야 돼요? 네. 평가 날 있어야 돼요. 비싸면 빌려오시라고 할 건데 어쨌든 그날 있어야 돼요. 네. 미리 사두시던가. 네. 이게 있어야 되고 고충 처리 절차는 제가 자료 만든 거 있습니다. 네. 자료 만든 게 있고요. 고충 처리 대장은 케어포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고충 처리라고 해서 아주 고충이 아니라 그냥 의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직원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다. 그런 것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희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럼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자료도 있어야 돼요. 이거 케어포에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뭐 따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은. 네. 누가 만들든 똑같아요. 저희 걸 참조를 해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되죠. 네. 교육은 뭐예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일회 이상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뭐가 들어가요? 교육 일시 강사며 교육 방법, 뭐 교육 방법은 뭐 내부에 하셔도 돼요.
내부에서 하셔도 되고 외부도 하셔도 되는데 내부도 하셔야 되고 참석자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직원에 대해서였죠. 예.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모든 직원이 있는데 신규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 예.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요거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네. 근데 인권침해 대응 지침을 교육할 때는 내가 시행하는 날짜 시점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 받은 사람은 서명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교육 일지에 간단하게 신규 직원 교육에 직원 권익보호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건 면담을 할 거는 면담 내용은 제가 정리한 거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여기서 뭐 소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관리 활동에서 우리가 제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 전문 소독을 하고요. 근데 제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자체 소독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자체 소독을 많이 권장했어요. 왜냐면 왜?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되니까 자체 소독을 하시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2023년도부터는 무조건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럼 전문 업체를 불러서 소독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기별 1회인데 이것도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3월 이전에 한번 해야겠죠. 전문 소독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전문 소독이라는 거는 업체 계약서가 뭐 그런 게 필요 없고요. 또 여기서 뭐냐면 살균, 살충도 하지만 살서가 들어갔어요. 살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서를 했다는 거를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업체한테 받으세요. 살균, 살충, 살서에 대한 거를 전문 업체가 했다. 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살서. 쥐요, 쥐 잡는 거. 그러니까 쥐를 잡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모르겠네. 쥐약 뿌려놓고요. 쥐- 약도 이렇게 놓고 하고. 쥐약 뿌려놓으면 위험하죠. 어르신이 드시니까. 예, 어쨌든 위험해요. 쥐약 뿌리면. 요즘도 쥐약 뿌려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예, 차라리 쥐 끈끈이 놓으면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거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게 또 하나 있어요. 수급자의 생활환경 일상소독을 매일매일 실시하는데 지설은 기록이었어요. 지설은 기록이 맞아요. 어르신들이 24시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면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시한다고 하고 어차피 하시잖아요. 뭐 조금씩 닦는 거지. 이게 뭐냐면 내가 밥 먹을 때 뭐 닦는다든가 차를 조금 닦는다든가 했다 그거예요. 매일매일 소독하는 거예요. 뭐 알코올 뿌리고 뭐 그런 거 요거는 면담이고요. 그다음에 또 변경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쥐약아는 법상으로 의료 폐기물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아예 의료 폐기물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도 필요 없고 전용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감염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을 닦았어요. 뭐 어떤 이렇게 뭐 어르신이 상처가 있어서 닦았죠. 그럼 상처가 덧났으니까 그 상처가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우리 발로 밟으면 올라 거기에다가 예,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폐기물 처리를 뭐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전용 용기 살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몇 개요, 지금? 아니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2만 원짜리 있어요. 이렇게. 예, 아까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또 신설된 게 있는데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요거 저 케어포 자료 문서 있어요? 이따 저 강사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 문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시설도 요거 갖고 그대로 평가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런 문서를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서에다가 종사자 이름을 쓰지 마세요. 예, 바뀔 때마다 고쳐야 돼요. 그냥 저거 직종을 쓰세요. 예, 간호인지 요양인지 그렇게. 항상 저는 그렇게 하기입니다. 예.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거 면담.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면회 계획을 제안한다든가 그 자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 예. 기존에 기록사항이 명확하지 않은데 예. 기록사항이 명확히 됐습니다. 요런 것이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추가된 게 있네요. 재난대피훈련 관련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 교육일지 등을 확인함.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재난상황 훈련을 쓰고 내용에다가 재난상황 훈련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포함한 결과보고 교육일지 등을 확인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내용이라는 그거에다가 재난상황 훈련이라는 건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재난상황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방훈련이죠. 저는 뭐 지진훈련보다 매번 소방훈련을 하라고 해요. 그럼 소방훈련에 대한 어떻게 해요? 재난대피훈련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케어포에 어떻게 해요? 자료를 첨부해요. 교육 내용에 재난상황 훈련이라고 자료를 첨부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내용은 오늘도 재난훈련 사용을 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잘 됐다. 그 내용을 쓰시라는 거예요. 내용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재난사항 일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교육 일지 같은 거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교육 내용에 쓰지 말고 저희가 만든 자료 재난대피 훈련 관련 교육에 모여 있어요. 소방훈련이라는 시나리오 교육이 있어요. 처음에 불이야를 하고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해요? 어르신을 먼저 요양보호사가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부터 옮긴다. 이런 소방훈련 시나리오 제가 만든 자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매번 똑같은 훈련을 하셔도 돼요. 예. 그 자료를 하고 내용에는 뭐를 쓰느냐? 그 불이야하고 그거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내용에는 오늘도 어르신, 그러니까,를 모시고 이러이러 훈련했는데 뭐가 문제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보다 뭐 요양보호사가 뭐 수급자 수가 어르신이 많아서 힘들었다. 뭐 그런 내용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수급자와 보호자의 상담 결과를 연일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예, 뭐 30인 이내의 급여 반영 기준이라는 것이 됐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된 게 뭐냐면요. 자료 있죠? 제가 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급여 제공 지침 자료를 보완을 하셔야 돼요. 뭘 보완하냐면 감염병 예방 관리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요? 소득 종류 및 실시 방법이라는 게 추가돼 있어야 돼요. 2023년도에 자료를 보세요. 확인하세요. 제가 자료는 다 올렸습니다. 욕창에도 뭐요? 관리 및 치료라는 게 추가 있어야 돼요. 항목에. 그다음에 노인 권리 보호에도 뭐 노인인권 지침에도 노인 학대 및 예방에 대한 요게 추가적으로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평가 전에 이 자료가 다 업데이트가 됐는지 최신 거로 바뀌었는지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호자의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추가된 게 뭐가 있어요? 운영 규정의 개요라는 게 추가됐어요. 운영 규정의 개요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든 자료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게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직원 근무 체계는 어떻게 해요? 평가 날에 그 달에 직원 근무 체계 있죠? 인력 현황표. 그거를 출력하시면 돼요. 근무 체계, 그러니까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르신의 사진하고 직접만 보내드립니다. 근무 체계지 정확하면 근무 체계예요. 우리가 어떤 종사자가 어떤 사진으로 누가 있다. 이따 보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공하는 장기유연 급여의 종류인데 뭐 주야가 뭐고요. 그냥 급여 비용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번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함이라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공단에 통보했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공단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자, 급식 영양 관리에서 또 보완한 게 뭐냐면요.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데 적절한 식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욕구 사정에서 기능 상태별로 체크한 대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사 기록할 때 이분이 죽식이라고 기록을 해놨으면 죽식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 또 뭐예요? 평가날 어떻게 돼요? 평가날 반드시 이분한테 뭐예요? 죽식이 들어가야 돼요. 미음이. 그래야지 관찰자가 거기에 맞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자를 꼭 하셔야 돼요. 네? 평상시는 뭐 기록은 죽식으로 하고 뭐 알아서 하시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연계기록지. 연계기록지도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케어퍼가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신설된 걸 다 반영을 했어요. 자, 전원이나 퇴소할 때 급여 제고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한다. 예. 그럼 연계기록지 작성할 때 수급자 희망 급여를 쓰시면 돼요. 예. 급여 제공 종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 일지를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수급자 급여 제고 종료 상담을 실시했으니까 상담 일지에 쓰고 여기다가 또 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상담자랑 상담하죠. 케어폰을 어떻게 만들냐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연계기록지 썼을 때 누구랑 상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 계획을 쓰는 거예요. 예, 이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연계기록지를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제공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생겼어요. 예.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예. 제공함이에요. 예. 제공하면 뭐예요? 나는 주면 돼요. 예. 열람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발송을 한 것도 제공함이죠. 그분이 보던 안 보던. 근데 그분이 봤다 안 봤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등기로 보내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메일로 보내도 제공을 하는 거고 카톡으로 보내도 제공을 한 거예요. 열람이 가능하게 하면은 다 제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례 관리. 사례 관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례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이 생겼네요. 기준이 명확해졌으니까 뭐 그냥 요양보호사 둘이 참여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자가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예, 이것도 시설에 신설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급여 제공에 따라서 급여 제공 결과를 그렇게 했는지 연일 이상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연일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야.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급여 제공을 쭉 하다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총평을 쓰라는 겁니다. 모든 수급자에. 그러면 이것도 연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수급자가 들어왔어. 오늘 2023년 1월 4일에 수급자가 들어왔어. 그럼 이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언제 해야 돼? 내일 해야 돼? 모레 해야 돼? 12월 말에 해야 돼. 예. 이런 업무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설장이나 관리장님이 기준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고 업무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시설 기준은 반기별로 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왜 그렇게 반기별로 돼 있냐면 최소한 6개월간은 그 급여 제공의 어르신의 상태를 봐라. 예, 그러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하시고 연일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의 상태가 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르신의 상태가 변했다. 아,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해요. 사례 관리를 하고, 아, 사례 관리를 했는데 바뀔 게 있어. 아, 그러면 이때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요. 아, 그리고 급여 제공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바꾸고 또 반영을 하고, 아, 수급자 상담을 해요. 수급자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가 사례 관리를 했더니 바뀌었다. 그리고 수급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반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있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을 30일 이내에 작성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평가를 위해서 한 건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그럴싸하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여 제공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반영해서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한다는데 여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평가 결과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한 사람. 그럼 평가 결과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한 사람이 어떠냐? 어르신의 상태가 많이 바뀌어야겠죠. 뭐 이동 도움을 2번 드리는데 3번 드리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쵸? 아까처럼 식사 상태가 변한다든가, 뭐 인지 상태가 치매로 변한다든가, 그런 게 어르신이 30명이면 1년에 몇 번 생기겠어요? 2-3번 생기겠죠? 그럼 그거를 정기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례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어차피 급여에 반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다 물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긴 게 뭐예요? 노인인권보. 이것도 신설이죠? 네, 어떻게 해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 이상 실시한다. 예, 모든 직원에 하시면 되죠? 예, 여기 제가 하지만 모든이 붙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직원 연예인이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규 직원은 입사 교육에 노인인권 지침으로 가름. 왜? 아예 평가 매뉴얼에 신규 직원은 노인인권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 있어요? 여기 직원 인권 침해는 평가에 없어요. 신규 교육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수급자 신규 들어오면은 교육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노인 인권 지침으로 가름하니까 내가 직원한테 교육할 때 그 시점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면담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긴 게 뭐 있어요? 이것도 신설인데요.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예,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예,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건데 어떻게 해요? 지표 기간은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니까 과거에도 어떻게 어땠다. 이거 너무 어렵게 쓰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요. 이걸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대요.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한 결과를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한 게 뭐가 있나? 어르신들 뭐 봄소뽕을 모시고 갔다. 뭐 어르신들 뭐 특별 음식으로 뭐요? 어르신들 짜장면 시켜드렸다. 다 같이 뭐 탕수육이랑 뭐 또 뭐요? 프로그램을 뭐 새로운 원래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지만 뭐 거기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 뭐 맛집 탐방
예, 그런 걸 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거 뭐예요? 뭐 직원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복지 보상하고 뭐 중복되면 안 되겠죠. 뭐 회식 시켜준 거. 예, 우리도 뭐 회식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있어요? 직원들이 고충해서 요청한 거 사줬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면요. 자, 저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냐면, 아, 급여 제공 계획대로 했는지, 급여 제공 계획을 보여주고, 여태까지 기록한 거 보여주고, 하나하나 책목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총평을 쓰라고 이렇게 만들면은 너무 어려워요. 일도 많아 죽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평가 매뉴얼에 총평이라고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평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쓰시라고. 그리고 제가 예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필수 항목을 20가지를 뭐 체크를 하려고요. 신체하는 길쭉의 어르신들의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총평만 만들면 또 더 어려우시죠? 기준이 없으니까. 또 기준을 많이 만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만들고 예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케어포는 좀 어렵게 안 만들려고 그래요. 네. 평가 기준에 필수 사항만 쓰고 그 취지에 맞게끔 이 취지는 할 수가 없어요. 개별 급여 제공 계획대로 다 하나요? 이동 서비스 2번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루에 2번씩 하나요? 간호관리 15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15분 맞춰서 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평가자가 와서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저처럼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 게시. 이거 어떻게 해요? 평가날 있어야죠. 자, 인력 현황표는 8-11에서 케어표에서 찍어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운영 규정의 개요. 예. 요것도 있습니다. 그다시 뭐 급여 비용 출력을 한다든가 저희가 만든 자료 요걸 하시면 되고 예, 노인인권 확대 정보 요건 스티커 다 있죠. 요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여 제공 지침에서 요거 최신 거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기관의 자료, 인권 침해 대응 자침 자료 있죠? 드린 거 보시면 되고 재난 사항 매뉴얼의 담당 역할 있죠.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종사자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재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간호사는 뭐 어르신을 대한 치료 뭐 하고 뭐요? 사회복지사는 신고하고 요양보호사는 피신시킨다. 이런 거 이름을 넣지 말고 직종별로 하라. 감염병 대응 체계도 있습니다. 예, 사업 계획서도 제가 2023년도 샘플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예, 이 기관에서 원하는 사업 계획서는 대단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 예,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뭐 보면은 사업 계획서가 몇십 장이야. 어우, 이것이. 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의 사업 계획서는 그냥 일정이 있고 어느 기준이 있고 그 업무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지 효율적인 운영 업무를 하는 거지 내가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운영 기준하고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것들을 자꾸 쉽게 줄이려 그래요. 그냥 들이다 갖다 베꼈더니 너무 어려워. 자, 요거 다 하시면 되고요. 자료실 다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이니까 10시 반까지는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평가, 2019년, 22년도 뭐 평가, 뭐 잘 받은 기간 평가 물어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급여 제공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급여 제공 개요. 예.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하고 요거 이런 부분들이 해요. 예, 적기통보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에서 평가는 뭐예요? 조건을 충족했느냐, 못 충족했느냐는 거죠. 엔드 조건이 있으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하면이고 오하는 둘 중에 하나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이라는 게 있고 모든이 없어요. 모든이 있을 때는 모든 대상자를 충족하고 모든이 없을 때는 일부.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해서 욕구 사정이 있는 거 급여 계획에 반영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해야 돼요. 분기에. 예. 근데 그 분기의 퇴사자는 제외겠죠. 그 중에서 일부 대상자 이런 것들이요. 신규는 어떻게 해요? 신규 입소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온라인이라는 말도 있고 비대면이라는 말도 있어. 이런 건 뭐예요? 메일도 온라인이고 그러니까 카톡도 온라인이고 SNS도 온라인이에요. 그 온라인의 반대로 오프라인은 뭐예요? 직접 제공한다든가 우편 배송한다든가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옛날 얘기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분 없겠죠. 자, 평가 매뉴얼에 보면 종사자 윤리 지침에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 윤리가 있어야 되고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특정 직종에 국한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보고 모든 직종별로 종사자 윤리 지침은 달라요. 그래서 나 모른다. 어. 그냥 공무원으로서 윤리 지침은 알겠고 그냥 그 사회복지사라서 그러니까 예를 보면 뭐죠? 운전수 있죠? 운전수에 대한 윤리 지침 이거 어디서 찾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있죠? 조리원에 대한 윤리 지침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문구를 별표로 쓰는 특정 직종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직종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그것도 평가자예요. 평가자가 왜 직종별로 없냐고 평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평가자도 있어요. 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종을 아우러서 맞추면 돼요. 공무원도 윤리지침 하나요. 우리도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인가? 그게 윤리지침이겠죠. 모두 국민이 지켜야 될 거. 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 복지포상에서 가끔 물어봐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의 수당만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죠. 뭐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에이 어차피 복지수당 줄 거 돈으로 주자 추가 수당으로 그렇게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외 복지부당 수당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상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평가자가 이 수준까지 해서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평가해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필수사항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평가 기준이 없어요. 네. 우리가 평가 매뉴얼 보면 확인사항, 평가 기준이라고 밑에 있는데 평가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더 힘든 거예요. 평가자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프로그램 계획서가 없냐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프로그램 써놓은 계획서는 연별 프로그램 계획서다. 연이라는 기준도 없어요. 주라는 거다. 뭐는 없다. 그래서 케어포에 맞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필수 사항을 가지고 케어포 안에 다 있어요. 필수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또 바뀐 게 뭐냐면 그전에 진행자에서 진행자 명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거 갖고 진행자 명?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진행을 할 건지 1년치를 어떻게 만들어 놓지? 이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쪽에는 진행자 명도 있는데 진행자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행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런 거는 전체를 아우러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전체를 아우러서 평가 취지에 맞는 이거를 수립을 어떻게 하냐고 따지실 줄 알으셔야 돼요. 문서를 달라 그러면. 그럼 문서의 기준이 뭐냐? 연이냐 뭐냐? 나는 필수사항이 다 있다. 케어포 안에.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가가 자 7년 전, 10년 전에는 정말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9개까지 나왔어요. 평가 매뉴얼이 너무 많다. 100가지예요. 서류가 너무 많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평가가 어떻게 해요? 취지가 바뀐 거예요. 정말 급여 제공에 어떻게 제대로 된 취지에 대해서 맞게끔 하는 거. 이렇게 모든 걸 만들고 진행자는 건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를 따지셔야 돼요. 평가 매뉴얼 취지적 이거는 고생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케어포에 다 있어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겠죠. 자, 노인인건비 한때 예방 교육을 연일에 실시한다. 네. 그럼 교육 내용에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죠? 노인인권 지침이 하나인데 교육 내용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학대 예방 교육만 있으면 안 돼요. 네, 노인인권. 평가자 중에 똑똑한 사람은 교육 내용에 노인인권이 없네요 하면 안 돼요. 소아설비 및 경보설비를 한다. 교육 내용에 경보설비 교육도 있어야 돼요. 소아 설비하면 안 돼요. 자, 직원의 의견 고충 처리한 고충 처리 절차. 의견도 된다는 거예요. 의견 또는 고충 둘 다. 콤마죠? 의견도 되고 고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충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도 있잖아요. 뭐 에어컨 사주세요. 뭐 커피 미트가 떨어졌어. 이런 것도 고충 처리로 해준다는 거죠. 자,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뭐 이거는 뭐 자체 홈페이지에 있어도 되고요. 여기 소식지가 이런 뭐 카페나 있어서 이건 뭐요? 내가 제공 하나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직접 제공하고 상담 결과를 연일에 요구하시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결일지 말씀드렸고요. 모든 말씀드렸죠.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의 기준은 시점이에요. 내가 노인 인건비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연일에. 그 오늘 실시하면 오늘 실시하는 시점에 있는 직원이에요. 내가 8월 달에 실시한다. 그럼 8월 달에 내가 실시하는 시점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 이전에 있는 직원들은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시행하는데 오늘 연차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대상에 포함돼요. 따로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대상자는 그렇다.
예, 그리고 신규 직원은 어떻게 돼요? 신규도 들어오면 연이라니까 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만 뭐 서명이라는 건 필요한 거 없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모든이 없는 게 있죠.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 1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모든이 없으니까 참여가 가능한 한 하시면 돼요. 내가 재난상황 훈련을 해요. 그럼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하시면 돼요. 일정이 없어서 안 오신 분들은 또 내일도 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날 시점으로 시행일자 시점으로 직원 및 수급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참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방훈련을 또 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계속. 예. 마찬가지로 보호자 일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반기별 1에서 한다. 여기도 뭐야? 이 보호자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보호자의 기준이 없으니까 참여가 가능한 보호자예요. 근데 뭐 제가 전체 공지라고 쓴 건 뭐냐면 보호자가 한 분밖에 안 왔어. 그런 평가자. 아니 한 분이 왜 한 분밖에 안 온 게 와서 왜 보호자 이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럴 때는 아니 문자로 다 보냈는데 한 분밖에 안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가겠죠. 네, 이런 거로 이렇게 제 말을 이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우리 또 주기라는 거 아시죠? 자, 주라는 건 뭐예요? 그 주를 나타내는 거죠. 일요일부터 토요일. 분기라는 건 3월. 예, 분기 아시죠? 반기 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일이에요. 연일이라는 건 1월 20일부터 12월 30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연일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2023년도부터. 그러면 모든 연일의 기준은 내가 오늘 낙상을 내가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1월 4일 날. 그럼 내년 언제 해도 돼요? 내년 12월에 해도 돼요. 연일의 조건을 충족해요. 내가 작년 11월에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올해 언제 해도 돼요? 1월에 해도 돼요. 작년에 12월에 급여 제공 계획 세웠는데 또 1월에 해도 돼요. 그리고 1년 내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년 1월에 해도 돼요. 이게 연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이라는 기준은 회계연도로 바뀌었다. 그게 관련되는 게 위험도 평가, 급여 제공 계획, 결과 평가 그런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업무는 다 아신다고 보고요.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여기 새로 생긴 게 있죠?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급여 제공 여기서 평가를 제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한 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반영을 하는데 급여에 반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급여를 반영할 때 재사정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식사를 잘 못 드셔. 죽식으로 바꿔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욕구 사정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욕구 사정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식사에 어떻게 해요? 욕구 사정의 식사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급여 제공으로 가도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 부분 도움이 아니야. 전체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급여 제공 계획 수립만 바꿔도 돼요. 어르신이 기능이 떨어져서 부분 도움이 아니라 전체 도움을 드려야겠다. 네. 그리고 또 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급여만 제공만 해주면 돼요. 어르신이 보행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워커를 사드렸다. 그럼 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로 가느냐가 이거를 다 이해하시면 돼요. 어르신이 치매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지상태를 재평가해야죠. 그래서 재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지상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급여 제공은 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연일이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한 틀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한 틀이에요. 항상 이게 한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평가하고 이걸 기준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럼 수급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급여 개시 전, 급여 개시일까지죠.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단에 통보를 하는데 공단에 통보하기 어떻게 돼요? 서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서명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URL을 보내요. 보내고 전화로 안내하고 하셔도 돼요. 서명을 못 받아도. 예. 이거는 시설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 서명 받죠. 이렇게 하시고 공단에 통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입소했어요. 오늘 입소해서 1월 4일 날 낙상 요청 있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다 했어요. 오늘 입소했는데 연일이니까 차기 연도에 내가 작성을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1월 4일 이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차기 연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작성을 해도 돼요.
차기 연도 1월 4일에 작성을 해도 되고 차기 연도 12월에 상속을 해도 돼요. 왜?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거 급여 제공 객성할 때 작성이라서 적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쓰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적용 기간은 뭐예요? 평가 기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적용 기간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연일에 작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업무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업무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기간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입소했어요. 1월 4일 날 입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적용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말일로 끄는 거예요. 오늘 1월 4일 날 했으면 적용 기간을 12월 말일로 끊어요. 1월 4일 날. 그 다음에 2월 달에 입수한 사람도 12월 말일 날. 3월 달에 입수한 사람도 적용 기간을 12월 30일 날. 4월 달에 입수한 사람도 12월 3일 날. 그럼 올해 신규 입수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적용 기간은 12월 31일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어떻게 해요? 내년 1월 달에 차기 연도 1월 달에 작년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해요. 이거 어렵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1월 달에 작년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급여 제공 계획 세우세요. 적용 기간을 1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로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년 1월 1일 날 내가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면 돼요. 낙상 요청 인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용 기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가 틀려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해가 나중에 강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따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하고 적용 기간은 평가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업무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업무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고민이죠.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급여 제공 계획 수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자,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연일이에요. 똑같아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죠? 그리고 급여를 해요. 그러면 쭉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신규 급업자는 어떻게 해요? 하반기에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해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 이렇게 업무 지침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연일이라는 기준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상반기에 들어온. 그러면 왜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을, 왜 2023년도 7월 달에 들어온 사람을 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평가자가 안 했냐 그랬을 때는 저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지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상태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한다. 근데 특별한 상태가 변경이 없으면 지켜보고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평가자도 그 말이 맞네요. 안 해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연일에 해야 되니까 11월 달에 들어온 사람도 연일에 해야 됐네 하고 12월 달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하려면은 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얘기를 해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일에 하시면 돼요. 다음 연도에 어떻게 돼요? 네. 다음 연도에 매월 몇 월 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일에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앞에 거랑 한다 그러면 매년 1월 달에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신규 수급자는 들어올 때 하고 매년 1월 달에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어떻게 해요? 매년 8월 달에 하고 신규 수급자는 상반기 하반기 한다. 이렇게 업무 세팅을 딱 하고 업무 분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루틴이 없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안 했는지 맞았는지 안 맞는지 합니다. 이런 루틴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을 한다. 근데 어르신의 상태가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이거 평가 때문에 한 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했죠. 결과 평가를 해도 없어. 그럼 안 되죠. 예. 무조건 한 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사례 관리 하죠. 분기별로 하죠. 예. 그다음에 상담 관리에서 하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같이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사례 관리 무조건 하고 사례 관리 당선자는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하고 평가도 해버리고 미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것보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도 제작성 해버리라. 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도 뭐예요? 연일에 바뀔 게 있죠. 욕구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아요.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다가, 아, 이거 반기면, 그러니까 오늘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날이야. 그럼 어르신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쭉 보다가 갑자기 어르신이 막 사고 치고 그래. 아, 이거 사례 관리 대상자다. 하시면서 막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원 권익보호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해야 돼요. 직원은 있게 치면 되면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자, 오늘 시행을 해요. 2023년에 오늘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행일 기준 모든 직원이에요.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제죠. 근데 이때 근무 직원인데 1차에 미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요. 왜? 휴무 직원도 있고 연차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1차 기준의 모든 직원을 시행일 기준 모든 직원을 충족해야 되고 시행일로 입사자는 어떻게 돼요? 신규 입사 시 교육을 하세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모든 요거 넘어갈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 예. 노인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재난 대피 훈련은 어떻게 해요? 예. 재난 대피 훈련은 모든이 아니죠. 시행일 직업 및 수급자인데 시행일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이런 사진이어야 되고요. 예. 내용은 뭐라고 해서 이쯤에 훈련 결과 보고 교육 일지 형태예요. 예, 자료를 첨부하시고 요거 하시면 돼요. 자료 첨부하시고 이거는 저기 강사님이 실제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훈련을 소방훈련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소방훈련이에요. 그 소방훈련 자료 제가 시나리오가라고 있어요. 이거 갖다 놓고 매번 이거 하세요. 뭐 지진 그거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불났을 때 어르신이 대피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매번 해도 문제 없어요. 저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지진 교육을 뭐하러 하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르신이 사람과 가는데 이걸 한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매번 똑같이 하세요. 자료 똑같고 그때그때마다 교육 내용만 틀리시면 됩니다. 자, 상담도 얘기했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상담하는 시점에 누구예요?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분기에 퇴사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담 결과 좋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연일 예상 급여에 반영한다는 평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이거 결핵검진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기간별로 업무 수립이 언제 신규 직원이 하면 언제 한다는 이런 업무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를 쓰면서 관리자가 업무 분장을 하고 업무 세팅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돌아가요. 네. 이걸 중요시 하시면 됩니다. 뭐 직원 업무는 뭐 이거 직무교육에 하는 거 다 하는데 요게 생겼죠? 인권침해 대응 지침하고 노인학대 예방. 네,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생긴 거 없습니다.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는 제가 평가 때 제일 중요한 건요. 평가 대응자의 역량이에요. 이 사람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연습은 김연아가 열심히 연습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면 점수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3년치, 4년치가 되는데 담당자는 바뀌어요. 그죠? 담당자는 바뀌지만 기록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누가 오든 간에 아까 말한 업무 틀 안에서 놀게끔 하면은 관리자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응자 역량. 대응자가 케어포에 질문이 있을 때 아까 같은 사례회의를 여기서 했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례가이를 했고 이거를 어디에 급여 제공 계획을 반영을 했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 대응자의 역량이라고 봐요.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에 대한 이해보다도 저 같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한다. 네.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뭐 내공이라는 게 필요해요. 짬밥이 필요해요. 그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 자료 준비가 어떻게 돼요? 잘 돼 있어야 돼요. 평가자가 왔을 때 그날은 평가받는 날이에요. 내가 평가받는 날은 어떻게 돼요? 평가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평가받기 위해 자료를 착착착착 내놔야죠. 예. 뭐 예를 들면 현황표도 착착착 내면 뭐래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강검진을 3년치 4년치를 하면 평가자가 이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미리 현황표를 만들어서 착착착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뢰성을 갖고 밀어요. 그러면 그냥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보고 나보고 찾아보라는 얘기하고 찾다가 하나 걸리면 다 뒤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 뒤진다. 그래서 항상 현황표라든가 이런 거, 자료, 특히 건강검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척척척 다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장 당일날 어떻게 해요? 그날 잘 하시죠. 그날은 어떻게 돼요?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날만이라도. 그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만이라도 냉장고가 깨끗해야죠. 그날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날만이라도 어르신도 깨끗하고 종사자도 그날만이라도 세수를 깨끗이 하고 그날만.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날만이라도 뭐가 없으면 빌려와요. 빌려와서라도 그날만 있으면 돼요. 뭐 창고도 다 갖다 버리세요. 냉장고도 거꾸로 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검은 봉지 보고 그거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버리고 그날은 다 털어서 창고에 넣고 필요한 것만 딱 넣으세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네. 네. 그날 도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다 버리세요. 네. 미리. 자, 그래서 그날 잘하시면 되고 평가도 뭐 옛날에는 평가 받을 때 되면은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간뒀어요.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또 속 터지는 거예요. 그전게 하나도 안 됐는데 나보고 다 하라고. 그렇게 안 되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대응자 역량하고 최소한 현장도 어떻게, 제가 시나리오를 세우라 그랬죠? 시나리오 어떻게 세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 밥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다. 자,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니까, 자, 종사자들 모두 손 씻고 오고, 어르신들 다 저기 손 닦아드리세요. 자, 조금 이따 프로그램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프로그램은 뭐 할 겁니다. 강사님 다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린 평상시에요. 자, 저 어르신은 화장실 가니까 도움 주세요. 자, 어르신 식사하는데, 자, 어르신도, 김영자 어르신님은 일반식을 못 드시니까 죽식입니다 하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표시를 해요. 그날만이라도 죽식. 뭐시.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그거라도 드리라고. 네. 그날만이라도 다 짜고 치세요. 네. 어르신들 누구 이동도움 드릴 때는 두 분이 모시하고 저하고 치하고 그날. 아시겠죠? 이러면은 좀 잘 받을 수 있겠죠.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질문, 종사자 교육 질문 미리 하지 마세요. 종사자 스트레스 받아요. 네? 한 7일 전부터 하세요. 미리부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종사자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그냥 B만 만든다 하고 마음을 비우면 A가 나오더라고요. 자, 평가 메뉴 이것도 넘어갈게요. 정보된 거 넘어가고요. 예. 거의 다 이게 잠시만요. 안 넘어가느냐? 잠깐만요. 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제가 30분 했으면 마치고요. 그 자료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제가 다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런 거 동영상 다 하시니까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여기 8-7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맞추고요. 이따 저는 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10분 쉬고 저기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럼 여기까지 교육 마치겠고요. 저는 이문근이고요. 이따가 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교육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해만 하세요. 그럴 것 같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